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월드컵. 아 지금 이미 월드컵 예상하신 분들이 꽤 월드컵? 이분- 월드컵? 막 이런. 이분들은 뭐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지? 자, 오늘 그 김대주 작가님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월드컵을 해볼까 이제 고민하다가 옆에 이건 뭐야? 비 오는 날 땡기는 음식도 있네? 네, 이거 네.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비 오는 날 땡기는 음식 월드컵 32강 파전 대 국밥. 이거는 진짜 살짝 결승전 느낌. 저는 국밥. 국밥이요? 비 오면 약간 그런 국물 막 땡기잖아요. 이거는 누구 기준으로? 이렇게 둘이 할 때는 아, 누구 그 뭐 기준으로? 설득을 하면 돼. 그러니까 저는 사실 파전도 나쁘진 않은데 네네. 저는 이게 희한하게 약간 자동이에요. 비가 오면 그냥 파전이 머릿속으로 그냥 탁 떠올라요. 김치전, 감자전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무조건 파전이에요. 뭐 다 좋은데 전을 파전입니다. 그러니까 어. 소위 말해서 저희는 부침개라고 하죠. 부침개. 음. 옛날에 엄마가 해주시던 이 생각이 딱 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파전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파전으로. 아니 저는 파전 좋습니다. 국밥도 좋지만 제 생각엔 그래도 비 오는 날은 파전 네, 아닌가. 파전. 네, 파전 됐고 끝났어? 나 내려봐봐요. 잘못했어? 자 시작하기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아, 그래? 네 시작하기 다시. 어머. 다시. 뭐 네. 다시 시작했네 이거. 네, 왜? 다시. 자, 도토리묵 대 보쌈. 사실 제 기준에선 비 오는 날 땡기는 음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도토리묵은 등산과고 맞아요. 뭐 하여튼 보쌈은 그런데 약간 그래도 야식인가? 뭐 예. 도토리묵 너무 좋은데 도토리묵이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도토리묵이 개별 플레이어스로 좀 약하네. 아 얘가 결국 어떤 3인조, 5인조 그룹의 어떤 멤버로 들어갔을 때는 파전 옆에 도토리묵. 그쵸. 예를 들어 국수 뭐 옆에 도토리묵. 어떤 멤버 그룹 최소 2인조 이상 3인조 4인조의 멤버로 들어갔을 때 도토리묵이라는 멤버는 이 아이는 뭐 자를 수가 없는 멤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미드필더 같은 거죠. 얘가 이제 연계를 해주는 거죠. 그쵸, 뭐 그쵸. 먹고 어. 도토리묵으로 입안을 좀 정화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뭔가 기름진 걸 먹는다든지. 리프레시 해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얘가 이제 그룹의 멤버로 들어갔을 때는 빛이 나지만 얘 독립적으로 혼자 솔로로 데뷔했을 때 이 아이가 과연 그 정도의 힘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요 보쌈이라는 아이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그룹입니다. 이 안에 되게 설명을 잘하시네요. 이 안에 어쨌든 김치와 양념과 고기와 뭐 이거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요 안에서 우리가 골라 먹을 것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도토리묵은 이제 솔로 데뷔하기에는 조금 나는 영양이 부족하지 않나. 네, 뭐 납득.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보쌈 이거 누르면 되는 거지. 네, 보쌈을 누르시면 어. 보쌈 올라갔고 이거 큰일 났네요. 음. 이거는 조금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묵탕과 칼국수. 야, 이거는 좀 시장하면 칼국수, 술이 땡기면 어묵탕이라고. 지금 이 순간 땡기는 건 칼국수예요. 대주야. 네? 충청. 자꾸 이렇게 충청으로 이런 거를 만들지 마세요. 충청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사실 칼국수거든요. 네. 왜 칼국수냐? 이건 어차피 그쵸. 개인 맞아요. 기준이니까 이게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 거니까. 자, 어묵탕. 저 보세요. 꼬치가 여러 개 끼워져 있죠? 그렇죠. 어묵탕은 기본적으로 이게 한 두세 명 친구들이 야, 대주 오랜만이다. 그치, 그치. 여보 잘 지냈어? 그럼 그래 한잔해. 네. 뭐 이렇게. 전 여럿이 같이 먹는 느낌. 비라는 건 날 센치하게 만들거든. 그러면은 나는 칼국수 한 그릇 그냥 시켜놓고 혼술을 하는 느낌이 갑자기 나는 지금 딱 떠오르는 거죠. 요 칼국수로 한번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칼국수로. 칼국수 네, 가고요. 좋아요. 이게 지금 매운 음식 두 개가 네. 왔거든요. 이게 사실 보통은 국물이나 기름기 있는 거를 이제 비 오는 날 떠올리는데 뜨끈뜨끈한 음식. 뭐 낙지볶음과 떡볶이도 뜨끈뜨끈하긴 한데 뭐가 더 땡기나요? 딱 봤을 때. 전 사실 떡볶이에 라면 사리와 오뎅만 좀 먹고 싶어요. 근데 이 취향 월드컵이 아니라 비 오는 날 땡기는 음식이라고 그쵸. 지금 딱 하셨으니까. 왜냐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낙지볶음과 떡볶이 중에. 둘을 비교하자면 굳이 비교하면 떡볶이. 낙지볶음은 뭔가 배고파요. 낙지는 비싸다 보니까 낙지볶음을 시켜 먹어도 되게 낙지볶음이 많이 나오는 집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낙지볶음을 생각하면 사실 이거는 체급 약간 차이가 좀 배고파요. 있죠. 낙지볶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약간 비싼 음식입니다. 비싸죠. 떡볶이는 이제 좀 저렴하게 그래도 그렇죠. 편하게 비 오니까
뭐 시켜 먹을까?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근데 가격 차이를 우리가 고심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지. 비가 왔어? 그쵸. 감정에 젖어들었어. 비가 저렇게 내리네. 한잔 해야 되겠다 했어. 그쵸. 떡볶이를 시켰어. 그러면 배달비 추가해도 12,300원 정도에 시켰어 우리가. 음. 근데 낙지볶음을 시키면 약 3만 원 가까운 돈이 전 나올 거라고 아, 보거든요. 그렇죠. 비 오는 날에 센참을 즐기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으로 낙지볶음 3만 원이 올바르냐, 정치적으로 올바르냐 생각해 보면 지금 가성비 자 봐요. 비가 그칩니다. 결국에 비라는 건 그치게 돼 있어요. 그쵸? 지금 잠깐 내가 그 기분에 젖어서 이걸 먹었는데 비가 그쳤어. 해가 쨍쨍 나. 내가 돈을 3만 원을 썼네랑 12,000원을 썼네는 저는 약간 애들이 이 비슷할 때는 결국 난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지 않나. 낙지볶음 3만 원 내고서라도 먹고 싶네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기 이제 약간 흰 쌀밥 조금 살짝 해가지고 이게 김가루 뿌려서 볶아 먹죠. 저 옆에 소주가 있거든요. 그쵸? 소주가 있는 거죠? 있는 상태죠? 낙지볶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3만 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했던 말 제 취소드리고 3만 원 아니 뭐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죠. 3만 원 써야 될 것 같고 일단 낙지로 가고요. 이거는 답이 나오지 않았나요? 이거는 뭐 순식간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알 것 같은데 이거는 24,000% 아구찜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 이걸 상상하실 때 뒷배경에 비가 오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소주가 한 잔 놓여있다고 생각하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주머니가 들고 와서 서빙한 그 아구찜. 약간 아삭거리는 설이 걷죠. 콩나물. 콩나물이 설이 걷죠. 그쵸. 콩나물이 설이 걷는데 저는 쉽사리 콩나물을 공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콩나물 사이를 헤집고 미더덕을 공략합니다. 미더덕인 척하는 오만둥이야? 얘가 오만둥이에요? 네, 어쨌든 요거는 아구찜 이건 뭐 가보도록 100%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녁을 뭘 먹었냐면 저녁을 저희가 수제비를 먹었습니다. 김치 수제비를. 수제비를 한 것도 땡겼으니까. 그치. 밖에 오늘 비가 그쵸, 계속 그쵸. 왔으니까 거의 자동적으로 따다닥 그럼 수제비? 이거는 비 오는 날이라는 앞에 전제가 붙기 때문에 삼겹살은 사실 올라운드 플레이어 그쵸. 같은 아이잖아요. 저건 뭐 언제든 그냥 이거는 뭐 다 할 줄 아는 애 같은 건데 김치 수제비라는 게 어쨌든 비하고는 역시 관계가 있지 않나. 비 오면 수제비 그렇죠. 가겠습니다. 이거는 난 머릿속으로는 답이 확 나왔는데 저는 부대찌개 가야 되고 봅니다. 이건 부대찌개 가야 되고요. 아까의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아까는 저희가 칼국수, 혼자 먹는 칼국수를 선택했잖아요. 어묵탕보다는. 근데 여기서 보면 라면은 혼자 먹는 건데 부대찌개는 또 여럿이 먹는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부대찌개가 땡깁니다. 요거 마카로니 한번 집어먹고 햄 한번 집어먹고 라면 한 젓가락 집어먹고 국물 한 숟갈 먹고 이거 사실 무한반복 돌리거든요. 이거 거의 무한 루프에 타면 정신 차리고 보면 취했어요. 부대찌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왔던 걔네. 요거는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이건 진짜 결승 같아요. 김대 작가에게는. 네. 이게 결국 먹는 곳의 위치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집에서 배민으로 시켰느냐 아니면 어떤 가게에 퇴근길? 가서 먹느냐. 퇴근길로 정리하시죠. 퇴근길에 우산을 쓰고 가도 우산을 안 썼어. 우산을 안 썼는데 비가 후두둑 와. 왜 이렇게 비가 와? 하고 타다닥 뛰어 들어가서 아줌마 라면 한 그릇이요. 아줌마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벌써 이건 승부가 약간 나지 않았나. 라면 너무 좋지만 라면 땡기지만 퇴근길은 국밥이다. 국밥이죠. 자, 비 오는 국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동과 닭볶음탕. 빨갛고 하얗네. 비 오는 날 한 저녁쯤이겠죠, 저것도? 이거 자꾸 설정이 바뀌는데. 느낌은 닭볶음탕인데. 비 오는 날 포차에서 우동에 소주 한 잔. 너무 좋죠. 여기 왜 그 지원이 형 그거 그거 찍었을 때 갔던 오기포차 있잖아요. 네. 비가 오면 방송이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가서. 그러니까 오기포차 가서 거기 우동 같은 거 맛있잖아요. 우동에 진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우동 가야 될 것 같아요. 가락국수 가겠습니다. 저 어쩔 수가 없어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합탕과 두부김치. 이것도 답 나오지 않았나요? 저랑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홍합탕이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충청이는 이렇게 해도 돼? 전 두부김치가 좋아요. 비가 후투투. 제가 왜 사실 이렇게 비가 와? 홍합탕을 그렇게 즐기지 않아가지고. 서류 가방으로 머리를 이렇게 막으면서 웬 비가 이렇게 오지? 아 잠깐 비를 피해야 되겠다. 후투투. 아주머니 홍합탕 한 그릇에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랑 아주머니 두부김치 한 그릇에 소주 한 병 주세요는 아줌마도 납득을 못해요 그건. 아니 갑자기 웬 두부김치? 왜 두부김치?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아주머니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부김치 얼마나 두부도 건강에 좋고 든든하고. 퇴근길에 서류 자. 가방을 머릿속에 이렇게 왜 이렇게 하고 비가 포차문을 드르륵 열었어요. 드르륵. 여기 아주머니. 이제 메뉴판에 탁 두부김치도 있고 홍합탕도 있고 뭐 다 있어. 아주머니 두부김치 하나랑 두부김치 하나랑 소주 한 병만 주세요. 김대우 작가가 웬만해서는 이렇게까지 의견을 하지 않는데 두부김치로? 홍합도 너무 좋은데 뭔가 허기져요. 이게 국수 시리즈가 이제 여러분 아까 라면도 나왔고 칼국수도 나왔고 우동도 수제비도 나왔고 네. 우동도 나왔고 지금 잔치국수까지 애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비 오는 날은 모든 국수와 어울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요거는 김치찌개 갑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저런 국수류가 계속 땡기죠? 자 보세요. 왜 잔치국수가 안 되냐면 네. 여러분 보세요. 잔치국수라는 말 자체도 지금 잔치야. 잔칫날이라고. 네. 다 같이 축하한다. 결혼 축하해. 네. 그래. 이렇게 잔치국수 나왔네. 네. 오늘 잔칫날이니까. 그래. 오래오래 명 길게 살아. 뭐 약간 이런 거 하는 국수잖아요. 잔치국수가. 그렇죠. 잔칫날 먹으면 기분 좋게. 비라는 건 뭡니까? 축복 같은 거. 비라는 건 후두둑. 왜 이렇게 비가 와? 첫사랑도 생각이 나고. 그래. 소주에 김치찌개 좀 먹어야 되겠다. 이거지. 첫사랑도 생각이 나고 소주에 잔치하는 느낌으로 잔치국수 좀 먹어. 이거는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면 아까처럼 퇴근길에 가던 포차 서류 가방. 근데 김치찌개는 약간 집에 있을 때 갑자기 비가 와. 근데 이제 냉장고를 열었더니 어제 먹었던 김치찌개가 있어. 그거를 따뜻하게 데워서 창밖에 비를 보면서 한 점은 그런 집 같은 느낌이고. 집이라면 김치를 먹겠다. 네네. 하지만 퇴근길이라면 잔치국수를 먹겠다. 먹겠다. 여기서 김대우 작가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요? 자, 잔치국수를 파는 가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가? 우동 칼국수 그렇지 않아? 잔치국수 파는 데 좀 있어요? 그렇게 있다. 그 행주산성 앞에 잔치국수 진짜 맛있게 하는 데 있는데 거기. 그죠. 라이더분들 엄청 많이 가는데. 맞아. 있네. 멸치국수. 있네. 잔치국수 괜찮네. 저 잔치라는 말이. 멸치육수로 내죠 보통. 멸치국수. 잔치라는 말이 비 오는 날로 인해 발생하는 나의 내적 감각이 있잖아요. 뭔가 외로움, 쓸쓸함, 추억. 하지만 그 추억으로 인해 전해지는 어떤 쓸쓸한 따뜻함?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그런 감성들이 잔치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나는 지금 좀 페스티벌이잖아요. 페스티벌. 페스티벌 누들. 네. 페스티벌 글쎄요. 뭐 김치찌개 가시죠. 오늘은 네. 제가 아는 거니까. 네. 김치찌개 하면. 되게 잔치. 그러면 잔치라고 하지 마시고 멸치국수. 멸치국수야? 멸치국수 잔치국수 아니고 멸치국수? 네, 멸치국수예요. 그럼 그건 먹지 난. 네, 멸치국수. 멸치국수는 먹어. 멸치국수. 그럼. 이러면 국수가 너무 많이 살았어. 뭐 다음 것까지 뭐 고민하세요. 그냥 이거는 국수 갑니다. 국수. 네. 족발과 김치전. 무시무시한 애들이 붙었네요. 요번 거 김대주 작가님 의견 따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죠. 비 오는 날 가끔 내가 뭔가를 시켜 먹는다면 평소엔 잘 안 먹던 족발 같은 거 시켜 먹고 싶다. 이게 옆 사람 의견을 안 듣게 되네. 배척하게 되네. 음식에 대한 고집 같은 게 막 생기니까. 네네. 저 죄송한데 오늘부로 입맛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키면 되죠. 하나씩 네, 시켜서 먹으면 되죠. 우리끼리 있을 땐 같이 네, 시키면 네. 되니까요. 네. 그래도 김치전으로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짬뽕과 매운탕. 이거는 짬뽕 아닌가요? 비 오는 날 후두둑 드르륵 아주머니 매운탕 하나 주세요. 매운탕 하나에 소주 한 병 주세요. 이거 매운탕? 회식해야 매운탕. 요렇게 갈 수 있거든요. 요거는 네. 짬뽕. 좀 짬뽕 가겠습니다. 네, 짬뽕. 요거 오늘 안에 끝나니? 파전과 피자는 이거는 그냥 파전 누르고 파전 가야 되고요. 빈대떡과 치킨이랑. 이거 애매하게 가네요. 요 치킨이라는 거는 뭐냐?
이제 어디 가도 있는 거죠. 아, 그쵸, 그쵸. 그런 아주 범용한 음식 때 어떻게 보면 저 찾기가 조금 힘든 음식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서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 비 오는 날 땡기는 음식이잖아. 그렇죠. 어떤 것이 땡긴다라는 거 봤을 때 땡긴다. 저는 빈대떡이에요. 빈대떡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감자탕 대 막걸리라고? 이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문제 내신 분이 문제가 있는데? 아니 이거 두 개를 같이 먹어야지 이걸 왜 VS를 가죠? 막걸리는 그냥 원 플러스 원이죠. 이거는 뭐 어떤 것 플러스 막걸리로 가는 거지. 그쵸. 시켜봐 주세요. 아주머니. 아줌마, 네? 여기 막걸리 한 잔만 주세요. 막걸리랑 뭐? 그냥 막걸리만 주세요. 아니 막걸리랑 뭐? 막걸리만 먹겠다고? 네, 막걸리만 한 잔 주세요. 제가 아줌마였으면 벌써 쫓아냈어요. 아, 감자탕으로 가야 돼요. 이건 감자탕으로. 감자탕입니다. 이거는. 나왔네요. 김대주의 감자전이 이제 나왔네요. 근데 수제비랑 붙어서 저 수제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감자 대 감자의 대결이고 수제비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전 둘 다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굳이 고르자면 감자 수제비. 아무래도 네. 국물과 이 밀가루의 조합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저기 지금 약간 그 양념장 다대기 같은 것도 풀어져 있잖아요. 딱. 풀었네요. 네, 풀었습니다. 네. 다대기를 풀었어요. 네, 지금 약간 살짝 넣었죠? 하얀 감자 네. 수제비가 아니에요. 야, 이 다대기를 살짝 풀었다. 수제비로 갑니다. 네, 수제비. 내 맘이야. 요거는 이제 붙은 거야? 이제 근데, 붙은 거야? 저는 이거는 어떻게 페스티벌 오모즈 하시잖아요. 페스티벌. 근데 여기는 좀 더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 약간 기름졌나 봐요. 약간 김치전 좀 먹고 싶네요. 매콤하게. 나는 김치전이야. 이거 내 개인적으로는 김치전. 저도 이거는 김치전인 것 같아요. 왜냐면 페스티벌은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저 계속 얘기하잖아요. 비 오는 날 페스티벌은 어울리지 않는다. 언젠가 떨어지면 김치전으로 알겠어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면과 면이 붙었네요. 요 두 개의 차이는 결국은 그거거든요. 새우튀김이 올라가야죠. 플레인이고 요거 스파이시로 가기 때문에 네, 짬뽕 스파이시로 가겠습니다. 네, 짬뽕은 아무래도 하나씩. 그리고 얘는 집어 먹을 게 많아요. 주워 먹을 게 많은 네, 짬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찐대 감자탕. 나는 정답이 있어요. 저도요. 한번 서로 하나 둘 셋 해볼까요? 충청인의 마인드로 하나 둘 셋. 감자탕. 아구찜. 사실 솔직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피디님은 충북이고 저는 충남이에요. 아니 아구찜 아닌가요? 저 뼈에서 이제 살을 싹 골라가지고 감자와 이렇게 국물에 찍어가지고 같이 숲과 건더기, 스파이시 이 모든 걸 이제 함께 갖췄다라는 거죠. 그럼요. 육해공이 함께하고 있다. 그럼요. 그에 비해 아구찜에게 부족한 건 습기네요. 아구도 부족해요. 아구찜에 아구가 왜 부족합니까? 아구찜에 아구가 진짜 요만큼들. 어디에도 아구찜이 풍성하지. 그럼 지금 김대주 작가님 말씀은 아구찜을 먹다가 실망한 경우가 너무 많았다. 이게 아구찜도 사실 비싼 음식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짜를 그렇죠. 시키면 한 4명 정도? 네네. 4-5명 정도 가면 대짜인데 네네. 4-5명이 먹기에는 부족하죠. 항상 그래서 부족하게 먹고 나왔던 느낌이 있어요. 약간 살짝 설득이 되는데요, 요거는? 요건 살짝 이거 생각해보니까 감자탕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 나중에 밥도 밥도 볶아 먹을 수 볶을 있죠. 거죠? 그럼요. 볶아 먹죠. 감자탕 가성비로 가겠습니다, 요번 거는. 감자탕 갑니다. 네, 충분히. 파전과 김치수제비. 이거 진짜 센데. 내가 전 매니아 아시죠? 옛날에 삼시세끼 할 때마다 맨날 그 전을 그렇게 서진이 형이 하든 승원이 형이 하든 비가 오면 제가 늘 전 좀 붙여줘. 전. 네, 전 좀 붙여줘를 늘 하던 사람으로서 지금 파전 전계의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 주자 같은 분이거든요. 스테디셀러. 네, 스테디셀러고 베스트셀러고. 베스트셀러. 네. 내 땀에 그냥 밀리언셀러 기록하는 그렇죠. 어떤 20년째 활약하고 있는 가수 같은 느낌인 거죠. 아직도 전성기고 앞으로도 전성기인 가수인 거고, 김치 수제비는 비 오는 날 반짝 활동하시는 분이긴 한데 건준 PD는 파전이에요, 김치 수제비? 좀 젊은 사람의 의견. 비 오는 날. 저는 김치 수제비. 왜 파전은 너무 조금 뻔해요. 뻔하다고요? 그러니까 너 진짜 파로 한번 맞아볼래? 진짜 파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너 진짜 큰일 날 소리예요. 파전이 뻔하다? 뭐 너무 스테디셀러고 아. 너무 고전. 그러니까 비파전. 이게 너무 이게 약간 너무 클리셰. 너무 클리셰. 너무 그죠? 클리셰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들어왔는데 비 오니까 파전 시키자라고 했을 때 어쩌면 내 매력도가 반감될 수 있다. 이 왜냐면 친구는 그 뻔한 여자친구분 친구구나. 생각에 이 남자 좀 너무 뻔한데? 궁금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김치 수제비를 시키는 남자. 흥미 있네. 약간 요런 느낌 살짝 있을 수. 김치 수제비 가겠습니다. 보쌈과 두부김치. 요거 김대주가 두부김치 빌 텐데 보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있자. 내가 아까 사실 이 두부김치 넣었을 때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네네. 고기를 같이 볶았네요. 두부김치에는 돼지고기를 같이 볶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구성물만 따져보면 요 보쌈 부분 보면 고기, 그쵸. 김치, 그쵸. 그리고 스파이시와 어떤 단백질 그쵸. 그 약간 얘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두부김치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아까 고기를 놓쳤단 말이죠. 이 김치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지금 플레인한 두부 먹고 싱거운데 했을 때 스파이시한 김치와 고기를 같이 집어서 한 입 먹고 소주를 한 잔 터은 다음에 조금 매콤해진 입맛을 다시 두부를 중화시키고 그 랠리 한번 타면 정신없는 거죠. 메비우스의 띠예요 이거는. 하지만 보쌈 또한 그 무한 루프가 있다는 거죠. 보쌈도 고기 먹고 좀 플레인한데 스파이시한 김치 먹고 새우젓으로 변주 한번 줬다가 소주 한번 털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김치 한번 갔다가 이런 부분 지금 둘 다 몇 명이 같이 비오다가 드르륵 문 열고 들어갔어요. 몇 명이냐? 네. 아까 그 여자친구분이랑 들어갔어. 여자친구랑 보쌈은 아니죠. 그러면 여자친구가 아니야. 건준이야. 건준이랑 너랑 나랑 또 퇴근했어. 편집이 끝났어. 건준이가 지금 기분이 좋아. 셋이. 선배님 편집 이번 거 잘 된 것 같아. 네네. 그래 건준아 너무 고생했다. 비가 오네? 술 한잔하러 들어가자. 보쌈과 두부김치. 아줌마 두부김치 주세요. 왜냐면 밤새 편집하고 힘들었던 이 친구에게 따스한 단백질을 넣어줘야죠. 보쌈은 화려한 단백질인데 지금. 두부는 정말 속을 편안하게 하고. 그럼 두부김치이신 거죠? 저는 두부김치인데 이거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비가 왔죠 지금? 네. 보쌈 가겠습니다. 보쌈 먹어. 네. 보쌈 먹죠. 보쌈 먹어. 네. 대주야. 자 국밥과 감자 수제비. 저 지금 돼지국밥입니다. 센 돼지국밥. 애들이다. 저는 이미 사진 보는 순간 네. 나왔어요? 국밥이죠 국밥. 이유가 뭐죠? 좋아요. 저는 수제비를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마음이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이 수제비가 지금 흰 그릇에 나왔어요. 어떤 약간 희망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 잔치와 희망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뭔가 밝은 분위기를. 비가 오는데 아. 후두둑 아유 옛 생각이 나네. 저 소주 한 잔에 저 밖에 내리는 비에 씻어 보내고 흘려 보내고 국밥 가겠습니다. 네, 국밥. 네, 좋습니다. 자, 칼국수냐 부대찌개. 여러분은 어떤 칼국수다. 혼자면 칼국수 아니면 부대찌개인데 요거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2인이 갔다고 2명이 치겠습니다. 갔어요. 그럼 칼국수죠. 네? 2명이 가면 칼국수에 파전을 분명히 시킬 거란 말이에요. 이건 또 무슨 이론이죠? 칼국수를 하는 그릇 시켜서 나눠 먹고 100% 칼국수만 시키지 않아요. 2명이 가면 분명히 사이드를 하나 시킨다. 사이드를 하나 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번갈아 가면서 칼국수 국물 떠먹고 전 한번 먹고 소주 한번 먹고 그쵸. 무한 루프를 돌렸을 것이다. 그렇죠. 그에 비해 부대찌개. 너란 존재는 네 안에 많은 요소가 있지만 어쨌든 한 그릇이다. 그쵸. 얼마나 단조롭냐. 그렇죠. 맛의 톤이 하나다. 그렇죠. 부대찌개만 먹겠죠. 하지만 칼국수는 2인이 갔을 그쵸. 경우 2인이 무조건 가면 옆에 사이드가 간다. 도토리묵을 시켰든 파전을 시켰든 김치전을 시켰든 뭐가 분명히 옆에 있어요. 칼국수 가겠습니다. 약간 설득됐어요. 아, 칼국수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시킨다고 가정하래. 제발 좀 한 가지만 시킨다고. 예. 자, 낙지볶음과 빈대떡. 사실 클리셰로는 빈대떡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낙지볶음. 빈대떡이신가요? 빈대떡 가겠습니다. 네. 왜냐면 둘 다 너무 좋지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만. 너무 비 오는 날이라고 했을 때 내가 1포인트가 더 갔어요. 그렇죠. 빈대떡이. 감자탕과 짬뽕. 요건 짬뽕인 것 같아요. 이 국물의 감성이, 자 보세요. 감자탕 국물 헤비합니다. 요건 친구들과 왁자지껄. 이건 약간 왁자지껄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감자탕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잔치 분위기.
이 감자탕이 주는 어쩔 수 없는 페스티벌적 감성이 있어요. 요 짬뽕이 주는 외로운 고독함, 이 감자탕 국물이 씩하다고 보면 이거 좀 약간 살짝 그래도 비교했을 때 플레인한 느낌. 자, 요거는 왁자지껄이기 때문에 탈락시키겠습니다. 아, 네. 비오는 날의 갬성은 짬뽕 아닌가? 아, 이게 세지는구나 이렇게 올라가면. 안절부절 못하게 되네. 국밥 가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좀 오류를 발견했는데 여기 지금 김치전이 지금 3장이 겹쳐져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조금 납득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뭐예요? 보통 김치전만 먹으면서는 무한 루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 되게 무한 루프를 좋아하시는구나. 왜냐면 이 무한 루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물 흐르듯 흘러가는 루프가 생겨야 어떤 음식을 즐길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김치전이 3장, 그러니까 스파이시가 3장이나 나왔다는 거지. 네네. 그건 조금 아니지 않나. 저는 김치전 파전을 같이 시켜서 하나씩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 옛날에 태극전이라고 하세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같이 그거 제가 좋아합니다. 태극전, 반반전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하프앤하프 좋아하시는구나. 네. 하지만 종류의 다양성으로 봤을 때 이 그쵸. 국밥이 고기, 국물, 밥 그리고 고기는 또 양념장, 새우젓 네, 네. 옆에 부추 있죠? 부추는 부추 잔뜩 같이 넣어서 있고. 먹어야 맛있죠. 먹다가 부추 넣고 양념장 넣으면 또 변신을 하거든요. 네. 국물이. 그런 어떤 하이브리드적 감성. 그렇죠. 국밥 가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적 감성. 아까 김치 수제비랑 뭐랑 붙었는데 얘가 치열하게 싸우고 올라오지 않았어, 쟤? 우승한 음식 배달시키시죠. 그거 웃긴다. 좋은 생각인 좋은 생각인데. 아, 파전 떨구고 올라왔대. 그러면 김치 수제비가 얘가 엄청나네요. 지금 얘가 아 그래. 파전 빈대떡까지 많이 꺾으면 얘는 거의 지금 근데 김치 수제비가 최종 우승 가면 오늘 또 김치 수제비 드시고. 저 저녁으로 먹었거든요 이미 김치 수제비를 저녁으로 먹었는데 수제비 가겠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실제로 수제비를 먹었을 그쵸, 정도로 그쵸. 비가 왔기 때문에 그냥 자동 반사처럼 사실 수제비가 떠올라서 먹은 거니까요. 보쌈과 아, 칼국수. 이건 같이 먹어야 돼요 사실은. 얘들은 싸우면 안 됩니다. 화해해야 되고 함께 해야 돼요. 요거는 사실 갈비와 냉면처럼 그쵸. 보쌈과 칼국수는 사실은 세트인데 근데 뭐 이거를 싸움을 붙이는 건 이거는 이분이 잘못한 거지. 월드컵 만드신 분이. 사실은 둘은 같이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김재 작가님 뭐 하시겠어요? 나피님은 보쌈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전 칼국수입니다. 어씨. 왜요? 아 무한 루프가 있잖아요 보쌈에는. 보쌈에 무한 루프가 있죠. 네. 있는데 그 무한 루프마저 이기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감성. 아니 되게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감성. 감성 좋죠. 사실은 그 무한 루프적인 그런 감성도 전 좋아하지만 요 감성 칼국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바로 붙었네? 아 이거 내가 참 좋아하는 게 2개가 붙었네. 비 오는 날은 밀가루잖아요. 이 말은 완전 맞는데 지금 요 김치 수제비는 일단 스파이시함으로 나왔고 국밥은 하이브리드로 지금 출전을 했어요. 이게 이제 흰 국물에서 빨간 국물로 바뀔 가능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잖아요. 요 다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김치 수제비적 감성, 밀가루적 감성은 또 이거는 비 오는 날 자동으로 또 떠오르는 부분이 분명히 그쵸. 있기는 있고. 그러면은 사실 지하철역에서 나왔어요. DMC역에서 나와서 네. 2단지까지 걸어오는데 네. 갑자기 비가 오고 오네. 있어. 우산은 없네요. 아, 우산이 없네. 어디든 들어가야 되겠다. 딱 돌아봤는데 옆에 어머니 국밥, 할머니 수제비 두 집 중에 어느 집을 가지? 그때 땡기는데 바로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지금 비 너무 맞을 수 있으니까. 어머니 국밥, 할머니 수제비.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도 정했어요. 아, 정했어요? 네, 저는 들어갔어요? 문 열었어요? 네, 문 열고 자, 어머니 뭐 하나 주세요. 주문해 주세요. 국밥 하나 주세요. 김치 수제비로 하겠습니다. 국밥은 저는 범용성의 상징이라고 보는데 비 오는 날 김치 수제비가 땡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비 오는 날이라는 그 특수한 상황을 좀 이해해 달라. 아, 네. 할머니가 있어요. 어머니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니까요. 자, 플레인과 스파이시가 붙었거든요. 게다가 이거는 제대로 된 싸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1인분씩이 가능한 아, 그렇죠. 칼국수, 짬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아, 겉절이의 칼국수를 어떻게 참
뒤에 지금 포커스 아웃돼서 겉절이가 있는 듯하네요. 있습니다. 지금 얘는 짬뽕은 지금 단무지인데 이러면 무한 루프 각이거든요. 겉절이- 이러면 무한 루프 각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짬뽕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 스파이시함. 요 부분이 어떤 비오는 날의 감성을 채워준다라는 부분인데 이 칼국수 플레인에서 어쩌면 좀 심심하다 했을 때 겉절이가 지금 옆에 포커스 아웃돼서 보여요. 제가 겉절이를 발견 안 했으면 고민은 들어갔거든요. 사장님 비 오는 날 센치해져서 군만두 서비스로 나. 아, 그런 경우. 예를 들어 사장님 여기 짬뽕 한 그릇이요. 그랬더니 아유, 아니 왜 이 군만두는 왜? 그러니까 내가 센치해서 비도 오는데 센치. 네, 그런 사장. 칼국수로 가시죠. 네, 저는 칼국수입니다. 결승전이네? 아이고. 야, 같은. 제가 같은 지금 느낌이 올라오고 있어요. 얘가 지금 겉절이라는 존재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지금 요 준결승에서 이렇게 되면 지금 칼국수가 겉절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디펜스부터 공격까지 다 되는 애로 네. 지금 바뀌었고요. 그렇죠. 이제 김치 수제비는 장점이 어떤 수제비라는 감성, 밀가루 감성. 요 비오는 날은 수제비다라는 그 감성 때문에 뭔가 칼국수보다는 수제비가 조금 더 정서적으로 깊은 맛이 느껴지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는데 비슷하거든요, 저 느낌이. 식감은 수제비죠. 스텐 냄비, 그렇죠. 냄비가 또 스텐이네요. 이게 희망을 상징하는 흰색이네요. 흰색이 희망. 비 오는 날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희망을 상징하는 흰색 순백의 칼국수. 이 스텐 감성이 이제 이거 봐요. 이거 주변에 끓고 있잖아 지금. 이 칼국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뜨끈뜨끈하다 정도의 그 감각만 있는 그쵸. 상황이에요. 지금 비가 와. 김대주 작가님께 심각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점점 이제 지구의 사막화가 진행되고 그리고 어느 날 일기예보가 나오는 거야. 내일 전국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를 마지막으로 지구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 비가 마지막 비야. 이 비와 함께 칼국수든 김치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한번 이거 먹으면 이 기억으로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가는 거야. 그때 비 오는 날 내가 먹었지 그걸. 김치 수제비. 괜찮겠어요? 네. 자 생각해보세요. 김치 수제비를 먹었어. 그날이 끝났어. 근데 건준이는 그날 칼국수를 먹은 거야. 20년 전에서 할아버지가 돼서 만났어. 나 그때 김치수제비 먹었잖아 라는 그 기억으로 살아왔잖아. 근데 칼국수를 먹은 건준이가 너무 행복하게 나 그 칼국수 기억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20년을. 그때 뭔가 내가 졌다라는 느낌 안 받을 자신 있어요? 사실 저 칼국수의 완성은 저 겉절이잖아요. 네네. 김치 수제비는 이미 완성돼 있어요. 김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저거는 지금 플레인과 스파이시를 같이 즐길 수 있고 얘는 처음부터 얘가 이미 조립이 끝난 상태라는 거지. 저 스파이시밖에 없다라는 거지. 마지막 비가 내렸어. 지구상의 마지막 비예요, 김도희 작가님. 저는 순정의 칼국수, 순정의 겉절이, 소주, 무한 루프를 돌리다가 네. 이 비와 함께 마지막 지구에서의 추억을 장식하고 싶습니다. 네. 칼국수와 겉절이 네.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랭킹 보죠. 김치전, 승류리, 삼겹살, 파전, 김치 수제비, 감자탕, 감자전, 국밥, 칼국수 8등이네. 우리가 좀 저긴가? 아니야. 나는 이분들 후회할 거라고 봐. 왜요? 아니 지금 지구온난화가 지금 심각한데 오늘이 끝인데. 김치전이 1등이네. 되게 입맛이 마이너인가 봐요.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의 문제니까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 이 월드컵 이게 음식을 하니까.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10시 반인데. 진짜 힘드네요. 자, 칼국수 배달 시키고 가자. 김치가 오겠죠? 김치는 당연히.
것 같아요. 겉절이가 없는 칼국수 배달은 좀 문제가 있지 사실. 자 오늘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끝.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